날씨는 추워졌는데 핫한 계좌가 생겼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AP 시스템 25,200원 10%인데요. 절반 매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앞서도 OLED 관련주 강세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P 시스템이 3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7% 이상 오르면서 3만 원 선 또 돌파를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수익이 많이 나신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할까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 반도체 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최근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 급상승한 만큼 아무래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000원, 32,000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시장 모멘텀을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는 방법 괜찮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앞으로 봤을 때는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댓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L사이언스 43,450원 10%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종목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HL사이언스 오늘 현재가가 43,550원이라서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자, 이제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 양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건강식품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전망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대부분 면역력을 좀 증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관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오히려 좀 지금 약간 소외되는 이러한 모습을 1년 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한 2년 전쯤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가장 높은 상승력을 보인 만큼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지속적으로 나왔고 아마 2년 전쯤이면 19년도였나요? 임원 부사장이 블록딜로 인해서 지분을 좀 매각한 이유로 주가의 힘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매물로 좀 약간 늘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거나 좀 이러한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사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수 있고 충분히 거기에 따른 주가의 또 매물 소화한 이후에 상승 모멘텀도 지닐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5만 원 이상으로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망은 긍정적인데 최근 주가는 몇 년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5만 원 선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25,85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요.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들고 갈까요? 전문가님 꼭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 강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만 원 선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목표가 부근까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전문가님 유닛 테스트는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직접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 테스터를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사업 이러한 섹터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 업체들 글로벌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
시설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반도체 생산하는 TSMC가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50% 육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은 그동안 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타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또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무래도 그러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 시설 투자 확대가 빠르게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장비 업체들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소식들도 이어지면서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지금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뭐 3만 원 정도 충분히 넘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고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1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19,300원 10%입니다. 주가 흐름이 좀 겁나긴 하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더 상승할 자리가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로보티즈 최근에 이제 지난달쯤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LG전자가 로봇을 좀 CES에서 공개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고 장중에 상한가를 잠시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2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8,000원 이하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상승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만큼 LG전자의 사업부 자체가 크게 AI 쪽, 로봇 쪽에다가 사업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그러한 사업을 좀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보고 투자하는 만큼 관련 업체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보티즈가 충분히 LG전자의 대주주로 있는 LG전자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전환 가능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수익 전환으로 좀 실현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도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27,300원, 비중 50%입니다. 주가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대로 계속 보유하면서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이 많이 그랬듯이 애플카 소식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또 협의 중단 소식 때문에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27,3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현재가 25,100원이라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또 이제 비중도 50%라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L 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SL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GM 등 다양한 완성체 업체에다가 LED 이러한 헤드램프나 다양한 기타 부품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애플과 협력 소식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 2, 3주 전부터 애플과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협상을 좀 중단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차익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절을 하시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는 되겠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다. 애플이 충분히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다시 협상을 나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또 지금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는 만큼 현대차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시장 점유에 대한 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그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 충분히 실적적으로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기간이 단기적인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홀딩해서 이어나가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 가능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협의가 또 재개될 가능성도 아직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전기차 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9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녹십자 MS를 15,300원에 30%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정말 계속 떨어져요. 손해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닥터에 치료받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녹십자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기대감으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쯤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가 오늘도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1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위로를 잘 해드리고 싶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를 사업 영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해외 수출도 있었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작년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좀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였죠. 3분기 이후에 진단 키트 관련의 수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유지가 됐다가 최근 연말부터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됐고 본격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녹십자 계열 관련해서 녹십자는 아무래도 충분히 위탁 생산을 가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녹십자에 따른 회사들은 충분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기대를 여지가 있는 반면에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M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백신 본격화된 이후에 진단키트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적으로 진단 시약이나 진단키트에 대해서 각 회사들이 이제 국내 K 방역에 대해서만 집중돼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나라들도 충분히 그러한 진단키트에 대한 개발도 생산도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백신 이후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지언정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만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뭐 더 하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이 좀 30%로 높기 때문에 좀 더 우려가 되실 텐데 차라리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닥터의 처방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추후에 뭐 몇 개월 뒤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나 뭐 물론 반등해서 본전 이상에서 하면 좋겠지만 당분간 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그룹주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시장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실이 있으긴 하지만 지금 비중 축소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3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우글로벌 매수가 3,330원, 비중 20%입니다.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목표가도 궁금하고 전반적인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새우 글로벌 어제와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000원 선 이하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청자님도 손실이셨다가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라서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매수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새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새우 글로벌은 뭐 홍준표 국회의원의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동남아, 그러니까 신공항이죠. 강남지방 신공항,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요거와 관련해서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3,800원, 3,750원 요 사이에서 또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3,000원 선 이하까지 좀 하락할 가능성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9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86,42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바로 빠지기 시작하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해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이번 달 초에는 글로벌 풍력 2위 기업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2월 8일에 최고가 96,500원까지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효성중공업 오늘은 8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전략을 좀 고려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효성중공업은 아무래도 풍력 산업 요거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모멘텀도 받아왔고 액화수소 공장 글로벌 회사하고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가 바뀐 만큼 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하기보다는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은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풍력 에너지에 관련해서 모멘텀은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에 대한 뭐 투자나 뭐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또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수익으로 충분히 실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가 좀 낮추고 싶다 하시면 아무래도 75,000원 요 부근에서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75,000원까지 안 온다 하셔도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홀딩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미국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효성중공업도 좀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면 75,000원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고 다음에 수익 내고 매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의 고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손실 나신 분들의 고민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한번 휴대폰 켜보셔서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꼭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인데요. LS 일렉트릭 71,000원 10%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너무 떨어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재가 62,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 고민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진단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 요거를 생산하거나 제주도하고 전라남도에 90km에 가까운 또 이러한 수주 공사를 따낸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해상 풍력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테마 혹은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 이러한 테마로 좀 시장에서 분류가 되면서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세를 보인 이러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해저 케이블이나 또 해상 풍력에 대해서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테마군에 속한다, 섹터군에 속한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당장 주가가 하락했다고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미국의 아무래도 행정부 자체가 친환경 정책으로 돌아선 만큼 거기에 따른 또 수혜도 또 해상 풍력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사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71,000원, 정말 단기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수가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충분히 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62,000원 요 부근에서 내려왔을 때 좀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세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모아 가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실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62,000원대에서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06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매수가 24,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위로 훌쩍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도 고민되긴 마찬가지네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라고 또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KT 어제와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향후 수년간 현재 주가를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증권가의 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주당 배당금을 늘린 것에 대해서 시장이 후행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신주들 그동안에는 많이 안 움직였는데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어쨌든 수익 중이시니까 이게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연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5G 혹은 또 통신 회사 자체가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강세 시장에서는 좀 약보합의 흐름을 보이다가 또 반대로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안 좋을 때는 또 강세를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이나 물어봤을 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매수하신 만큼 충분히 단기적으로 뭐 3%, 5%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지니고 가셨다가 그래도 한 27,000원 요 부근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크게 늘려 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27,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알 5,370원 20%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네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단알 어제와 오늘 좀 움직임이 컸습니다. 이제 쿠팡 관련 수혜주로 역시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세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현재 1% 하락세로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어제나 오늘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매도를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쿠팡 관련주, 네, 쿠팡에서 핸드폰으로 결제할 때 거의 점유율이 50% 육박할 정도로 쿠팡에서 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에 대비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저항대 부근이거든요. 지금 5,300원 부근이 저항대 라인이라고 보이지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5G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충분히 6,000원까지도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상승세로만 쭉 6,000원을 도달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러한 설정가, 목표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가가 5,370원 부근이기 때문에 저항대 라인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어질 종목 중에 하나라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수익 가능해 보이십니다. 네, 단알 같은 경우에는 5,300원대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 등락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6,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8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NS텍 41,000원, 비중 30%입니다. 매수가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살짝 올라주네요. 매수가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 관련주, 반도체 부품 관련주로서 오늘 또 3%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SNS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EUV죠. 노광 장비 이러한 관련주, 자외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 비메모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그와 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한 5배 넘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혹은 EUV, 블랭크 마스크 해서 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거의 주도했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또 다른 생산 시설을 대지를 확보한 만큼 생산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또 한 600억 이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행한 만큼 삼성에서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만 TSMC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글로벌 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무래도 각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망을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방면에 그러한 채널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전폭적인 지원, 또 단기간에 또 공장을 생산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수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 전망되면서 상승권까지 수익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2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S 베어링 36,100원에 매수했고 20%입니다.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더 사볼까 하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에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 풍력 관련주로 지난 한 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4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3만 원 선 초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 종목을 더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주도할 정도로 강한 수급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풍력 발전, 뭐 이러한 해상, 뭐 풍력이든 이러한 풍력 발전에 있어서 거기에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품을 글로벌적으로 품질 우위에 있고 기술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만약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신다 하시면 28,000원에서 한 27,000원, 26,000원까지는 충분히 28,000원, 26,000원 이 사이까지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추가 매수하셔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만큼 오히려 그 가격 이하로 좀 왔을 때 추가 매수로 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면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 가격까지 안 오고 반등이 오더라도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면서 다시금 재진입하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평균 매수가를 조정하는 방면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가능하시고요. 수익권이실 때 매도하신 다음에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수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27만 2천원, 비중 15%입니다. 배터리 이슈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매도 안 하고 들고 있었는데 수익권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전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최고가가 32만 7,500원까지 올랐을 때 그때는 좀 매도를 안 하시고 계속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LG화학과의 패소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9%까지 낙폭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은 1% 미만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이 뭐 LG하고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청자분은 이게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민이 덜 하실 텐데요. 당분간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게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지분이 있는 만큼 이게 단기적으로 막 급락하거나 막 이러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도 이렇게 내리락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또 긍정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은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그 승패에 관련해서 혹은 또 조지아주 주지사가 또 바이든 정부한테 또 요청을 한 만큼 거기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또 그게 또 결렬되면 다시금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을 갖고 계신 다음에 추후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러한 모멘텀들이 좀 악재들이 좀 소멸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투자하셔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굉장히 뭐 정말 꼭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충분히 상승세를 50% 넘게 상승한 이후에 진입한 이러한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약수익이더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진입하는 매매 전략을 오히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지금 수익을 실현하시고 악재가 소멸된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1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T팜을 97,000원대에 비중 40% 들어가 있어요. 하루하루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속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라는 또 걱정이 가득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T팜 9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도 3% 하락세가 나오면서 86,000원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중도 크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좀 고민이 크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그룹의 동아소시홀딩스 그룹의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CMO와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원재료를 좀 공급하는 이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화이자가 예전에 작년에 신약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그 원료 관련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이상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화이자에도 악재가 나왔고 혹은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경쟁사들의 또 다른 본격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C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은 백신이 또 본격화가 되면 또 다량의 또 그러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97,000원.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10,000원 이상을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시면서 좀 조정의 제 지지 라인 자체를 봤을 때 한 8만 원 요 부근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오히려 비중을 좀 높이더라도 매수가를 낮추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CMO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 하반기에 다시금 나올 수가 있는 만큼 고조한 부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